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큰 이슈가 발생해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개미들 단 몇 명이라도 구제하고자 급하게 영상을 찍어 알려드립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7월부터 리밸런싱 때문에 국내 주식 55조 원을 팔아야 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뉴스가 말하는 팩트 폭격은 그동안 코스피 하락을 안전하게 막아주던 방패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코스피의 추락을 막아주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그동안 왜 코스피가 안 떨어졌냐? 단순 반도체 호황 때문인가?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러 번 매도 칠 때마다 사이드카가 걸리던 게 코스피인데 그때마다 국민연금이 연기금으로 그거를 매수해주면서 다시 끌어올린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9천이고 분위기가 좋은데 뭔 헛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아쉽지만 정말 잘못 보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 말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켜보세요. 나중에 국장개미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때 저 사람 저렇게 열변하던 말 들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인정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한국 국장에서 단타치고 있는 개미들을 보면서 저는 피노키오가 떠올라요. 아빠인 제페토와 귀뚜라미가 피노키오한테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러 가는데 결국은요 여우와 고양이한테 속아서 장난감 나라로 가잖아요. 여우랑 고양이가 뭐라고 해요? 장난감 나라는 힘들게 공부 안 해도 되고요. 매일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피노키오가 당나귀로 변해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매일 그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아빠와 귀뚜라미의 조언을 안 들은 걸 울면서 후회하잖아요.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다는 거죠. 벵가드 그룹의 창업주인 존 보글은 모든 미국 우량주를 통째로 사서 평생 보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국장 단타하면 돈 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 투자의 그 대가들이 말하는 유익한 교훈들 다 무시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경제 기세요? 그런 거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필터링이 필요해요. 경제 기사는요. 이슈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이나 아니면 가십성 내용을 많이 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워드 막스잖아요. 하도막스가 그랬어요. 강세장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리스크를 잊어버리고 이번엔 다르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때요? 이번 강세장은 다르다고 부추기잖아요. 특종을 쓰기 위해서 어그로 끄는 기자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워드 막스의 말이 맞을까요? 물론 코스피 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만이 되면 과연 팔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뉴스 기사들이 만천 간다, 만이천 간다 이렇게 부추길 건데 사람의 심리상 탐욕에 빠지면요 실체를 보지 못해요. 본다고 해도 그거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위안을 주는 기사나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옳다고 안도해 버리죠. 유튜브에 뭐 어떤 땡땡 전문가가 삼성전자 50만 간다고 했어 이러면서 자꾸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난감 나라로 가고 있는 피노키오의 발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다시 학교로 데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 국민연금 리밸런싱 돌아가 볼까요? 국민연금이 7월부터는 리밸런싱 때문에 국내 주식 55조 원에서 최대 60조 원을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국민연금 55조 매도가 왜 국장의 붕괴를 알리는 위험한 신호인지 냉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내의 증시의 백스탑 역할을 했어요. 2026년 올해만 코스피 사이드카가 27번이나 걸린 거 아시죠? 코스닥까지 합치면 42번이나 걸렸어요. 그때마다 누가 등장했나요?
클로저 오성환처럼 국민연금이 등판해서 물량 다 받아주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지켜줬잖아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4.9%였어요. 그런데 국장 방어하기 위해서 20.8%까지 올렸어요. 전체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8.8%니까 거의 30%가량을 국장 하락을 막는데 사용했는데 이제 그것도 오바되어서 결국은 보유 주식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비가 새고 있는 집에 큰 바구니 하나를 가져와서 새고 있는 그 비를 담고 있는데 이제는 그 바구니마저 물이 꽉 차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바닥이 이렇게 물바다가 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55조 원에서 60조 원이나 되는 주식을 한 번에 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3개월에서 한 1년에 걸쳐서 분할 매도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할 매도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것은 심리 게임이잖아요. 국민연금이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장난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던진 물량을 받아주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없어졌으니까 프론트 러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국민연금이 1조 원을 팔아도 시장은 2, 3조 원의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귀여운 아기가 톡톡 쳐도 안 아프잖아요. 귀엽기만 하지. 하지만 넘어져서 심하게 까진 부분을 아기가 톡톡 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프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국장 투자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안정적이니까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금의 하방 지지가 사라지고 지수가 나빠지면 외국인은 관망세로 돌아설 거예요. 그럼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은 악재에도 무너지는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잔인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국장은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전형적인 웹도독이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코스피 오르기 전에 어떤 패턴이 있었나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을 흔들면 개미들은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불을 향해 달려드는 그 나방 같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넘기고 빠지고 개미들이 패닉에 빠지려고 하면 국민연금이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방어해줬잖아요. 이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하는데 머리 좋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선물 매도와 공매도를 통해서 지수를 강하게 내릴 겁니다. 기관이 AI 프로그램이 현물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요.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밀어내면 백워데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 AI 프로그램은 선물 매수, 선물 매도라는 차익거리를 기계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즉 AI가 알아서 주식을 무더기로 던져주니까 지수는 더 처참하게 내려앉게 되고요. 외국인들은 이 뒤틀린 가격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돈을 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의 자산은 눈 깜짝할 새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이 코스피 하방 역할을 못하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장난치기가 쉬워져서 국장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개미들은 함께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 우량 주식에 반드시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저- 다시 말하지만 국장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차트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전문가들도 사고팔고 해서 많이 손해봅니다. 차트 그거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미국 주식도 떨어지던데?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도요, 조정장이 오면 떨어집니다. 50%씩 폭락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주식과는 다른 게 반등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요, 길어도 2년에서 3년 뒤에는 전 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미국의 우량주의 하락을 공포가 아니라요,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박앤셀 기회라고 평생에 걸쳐서 강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1등 기업을 사면요, 장기적으로는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가끔 CEO가 병크짓도 하기 때문에 주식이 박살날 때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동안 주식이 박살나서 침체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통계를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이 주식 만약에 1억 투자했으면요, 지금은 8억 8천 됐잖아요. 거의 9억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국내 주식 전문가들 물론 뛰어납니다. 근데 워린 버핏, 필립 피셔 이런 분들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K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를 메시나 펠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축구 감독이라면 K리그 선수를 기용하겠어요? 아니면 메시를 기용하겠어요? 우리 이제부터 메시를 바라봅시다. 메시는 K리그 선수, 아무리 뭐 최고의 선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워렌 버핏, 필립 피셔의 말을 듣고 그분들의 좋은 대로 투자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고 올바르고 검증된 투자 철학인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로 부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해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